시간이 지날수록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실손만 갖고 있다면 보장의 공백이 생길 수 있어 비급여 치료 시 내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한때 실손보험만 갖고 있어도 의료비 걱정은 걱정 없을 거라는 말은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연령별 실손보험 가입률을 보면 60대부터 60%대로 떨어지더니 70대에 가서는 26.5%로 80세 이상은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가입 주기가 없는 1, 2세대 실비 가입자분들은 60세에 25만원, 70세에 60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요. 특히 재가입 주기를 앞둔 실손보험의 가입자분들의 경우 5세대 실손으로 인한 자기부담금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실손보험만으로 내 평생 의료비 부담을 대비할 순 없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의 보장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보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실손으로 불안한 걱정은 더실 수 있을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실손의 대체보험 첫 번째는 당연히 3대 진단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위는 심장질환, 4위는 뇌혈관 질환인데요. 이 세 가지 질병들은 한번 발병하면 완치되기가 쉽지 않고 치료를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고 상당한 비용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의료비 정도는 실손보험이나 국민건강보험으로 어느 정도 감당할 수는 있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경제소득의 공백기가 생긴다라는 점입니다. 치료를 위해 입원하고 수술하고 약 먹고 할 텐데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건강할 때 컨디션으로 다닐 수는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매번 연차를 내거나 휴직, 심지어 퇴직까지 고민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험료는 납입 면제나 납입 지원 특약을 추가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부담은 덜 수는 있을 텐데요. 매달 납부하는 휴대폰 요금, 전월세, 애들이 있다면 애들 교육비, 생활비 같은 것들은 내가 암에 걸렸다고 면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3대 진단비를 가입하려는 목적이 저희 고객님들 소득 공백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3대 진단비는 암 뇌 심장질환의 진단 확정이 되었을 때 가입 금액만큼을 보장해주는 정액형 보험인데요. 먼저 암진단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진단비는 암 종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가 다른데요. 백혈병, 췌장암, 뇌암, 골수암 같은 암은 고액암 진단비에서 나오고요.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 같은 것들은 소액암 진단비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은 유사암 진단비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것들은 일반암 진단비로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 4가지 종류의 암을 모두 준비해야 하느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일반암의 범주에 고액암과 소액암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는 괜히 고액암, 소액암, 특정암 진단비를 추가해서 중복 보장 받지 마시고 그냥 일반암 진단비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 이렇게 보장 범위 넓게 2가지만 든든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액암도 전체 암 중에서 7.1% 정도만 보장을 해주고요. 소액암은 21.9% 정도만 보장해주는 만큼 저 7%에서 20% 사이에 대비하시려고 보험료 더 내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로만 가입하면 충분하니까요.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다만 유사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일반암의 최대 20%까지만 구성할 수 있어서 일반암을 1억 원 넣으셨다면 유사암은 20%인 2천만 원까지만 가능한 점 명심해 주세요. 그런데 간혹 회사에 따라 유사암을 4가지 아닌 5개, 6개로 개수를 늘려둔 약관이 존재하는데 유사암은 무조건 4개로만 취급한 회사를 고르셔야 합니다. 만약 유사암에 4개 암종이 아니라 5개나 6개가 있다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일반암 1억 원에서 받을 수 있는 암종이 줄어든다라는 말이니까요. 유사암은 4개만 취급하는 회사를 잘 고르셔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이렇게 4가지입니다. 이어서 뇌질환입니다. 뇌와 관련된 질환하면 어떤 질환이 떠오르시나요? 보통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 이 정도일 텐데요. 뇌졸중은 크게 혈관이 막혀서 혈관에 의해 혈액을 공급받던 뇌가 손상되는 걸 말합니다. 이때 혈관이 막히는 증상을 뇌경색, 혈관이 터지는 증상을 뇌출혈이라고 하는데요. 제 대학교 동창인 친구가 갑작스러운 뇌출혈 증상으로 응급실에 가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약간의 언어 장애가 남았습니다. 한동안 중환자
뇌환자실에 입원해 있어서 친구의 가족들이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뇌질환 역시 암과 마찬가지로 위험한 질병 중 하나입니다. 뇌 관련 진단비로는 뇌출혈 진단비,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데요. 뇌출혈 진단비로만 구성하셨을 땐 뇌졸중, 뇌경색 등을 보장받지 못하고, 뇌졸중 진단비로만 구성했을 때는 기타 뇌졸중 등 전체 뇌질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체 뇌혈관 질환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선택하셔야 하는 거고요. 다음은 심장 질환입니다. 심장 질환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질환은 심근경색과 협심증인데요. 이 심근경색은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협심증은 어느 정도의 혈류는 유지가 되지만 역시 관상동맥이 좁아져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심장이 생명과 직결된 기관이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심장이라는 장기가 고장이 나는 질병이 바로 이 급성 심근경색, 협심증 등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과 비만,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미 고고당이라고 부르는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층 분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심장질환 진단비도 크게 급성 심근경색, 허혈성 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만 구성하면 협심증을 포함한 기타 허혈 심장질환 전체를 보장받지 못하게 되고요.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만 구성하면 심부전, 빈맥, 부정맥 이런 것들을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저는 내가 심장 관련 가족력이 없으시다면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빈맥, 심부전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 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는 다르게 중첩해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허혈 심장 질환에는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지만 심혈관 질환에는 허혈성 심장 질환과 급성 심근경색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한마디로 심혈관 질환을 추가로 보장받고 싶으면 허혈성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 이렇게 두 개를 가입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심혈관 질환 진단비는 보험료가 보장 대비 비싼 편이라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장 진단비는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암 진단비는 일반암, 유사암, 뇌혈관 진단비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심장 진단비는 허혈 심장 질환 진단비 이거면 충분하고요. 만약 심장 관련 가족력이 있다면 심혈관 질환을 추가하셔야겠죠. 3대 진단비 다음으로 저는 수술비 보험을 말씀드릴 건데요. 또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수술, 입원이 줄어들고 있고 실손보험만으로는 의료비 부담을 감당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게 실손보험에서의 통원 한도가 4세대 기준으로 20만원에 불과한데 입원하지 않으면 내가 100만원짜리 외래 치료를 받으면 20만원만 보장되고 나머지 초과분은 내가 사비로 지출해야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실손보험 개혁안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늘어나는 점과 입원 빈도가 줄어드는 점 이런 부분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자기부담금을 대비할 추가적인 보험이 필요한데요. 이때 필요한 보험이 수술비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술비 보험은 회사 상품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급여든 비급여든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만 부합하면 보장을 해주는데요. 특히 입원이든 통원이든 관계없이 오직 수술이기만 하면 보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갱신용 보험이다 보니 보험료가 저렴한 젊을 때 미리 준비해서 납입을 끝내두면 나중에 정말 내가 나이가 많이 든 70, 80대에 높은 실손보험료를 감당할 필요가 떨어지겠죠. 이를 위해 필요한 수술비 보험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2대 질병 수술비 보험입니다. 2대 질병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 심장 질환을 의미하고요. 진단비가 한 번만 받으면 사라지는 소멸성 특약인데 반해 2대 질병 수술비는 이 특약은 이 수술비를 반복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한데요. 특히 카테터 수술, 코인 색전술 등 비관절 수술부터 개용 심장 수술까지 비관절, 관절 가리지 않고 전부 보장을 해줍니다. 두 번째는 질병 수술비 특약인데요. 질병 수술비 특약은 포괄주의 성격으로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치핵, 요실금, 제왕절개, 일부 면책사항을 제외하고 약관상 수술에만 부합을 하면 모두 보장되는 만큼 쏠쏠이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특약인데요. 다만 보장 한도가 회사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20만원에서 50만원 사이기 때문에 비용이 큰 수술 등에서는 보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마지막 필요한 특약이 바로 그 유명한 1호종 수술비 특약인데요. 1호종 수술비 특약도 보장이 상당히 넓은데 수술의 기법과 난이도에 따라 가볍고 쉬운 수술은 1종부터 2종, 비관절 수술은 3종, 어렵고
복잡한 수술은 4종에서 5종으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5종 기준으로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이 되고요. 1종으로는 백내장 수술, 2종으로는 대장 용종 제거 수술, 3종으로는 비관열, 4, 5종으로는 관열 및 장기 이식 수술 등을 넉넉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관열 수술이 3종으로 보장 한도가 부족할 수 있는데요. 이를 2대 질병 수술비 특약으로 메꿀 수가 있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1,000만원, 뇌혈관, 허혈, 심장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원, 2대 질병 수술비 1,000만원, 질병 1호종 수술비 5종 기준에 1,000만원에 기타 가성비 특약 그리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 1억 원을 추가했을 때 20년 납 90세 만기 무해지 환급형 비갱신형으로요. 회사 및 연령에 따른 보험료와 표는 다음과 같고요. 여성도 D사로 준비했을 때 30세가 83,000원, 40세가 11만원, 50세도 12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꽉꽉 채워 넣었는데도 이 정도 보험료면 되는데 현재 내 보험료가 연령 대비 이 표보다 많다고 한다면 꼭 보험증권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보험료가 회사와 연령이 같은데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특약 선택에 있어 보험료가 높아지는 선택지를 골랐을 때 자주 발생하곤 하는데요. 보험증권을 분석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케이스에 해당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갱신형 특약입니다. 처음 가입할 때만 해도 갱신형 특약이 비갱신형 특약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멋모르고 갱신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갱신형 보험이 초기에는 보험료는 저렴할지 몰라도 만기까지 납입해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반면 비갱신형은 납입하는 기간 동안 보험료는 고정되어 있는데요. 갱신형과 비교했을 때는 처음에는 비싸 보이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갱신형은 보험료를 평생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비갱신형은 한정된 기간 동안만 납부한다. 이 차이입니다. 내가 만약에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했다면 20살에 가입했을 때 40살까지, 30살에 가입했다면 50살까지, 40살에 가입을 했다면 60살까지만 보험료를 납부하면 그 이후부터는 납입 없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갱신형 보험은 갱신 주기마다 계속해서 새롭게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 하죠. 결국 영상 앞에서 보여드린 실손보험 해지율이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점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단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이가 정말 많고 20년 뒤가 70대 후반 80대 이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비갱신형의 장점이 크지는 않거든요. 내가 조금 비싼 보험료를 감수하면서 20년 뒤 납입을 마치고 보장만 받느냐, 그냥 저렴한 보험료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 갱신하느냐인데 고령이라면 갱신형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또 비갱신형을 메인으로 가져가되 집중해서 보장이 필요한 시기를 위해서 갱신형을 가입하셔도 되는데요. 간혹 병원에 가면 유전자 검사라고 해서 내 유전자를 통해 어떤 질병에 취약한지를 보는 검사가 있어요. 이러한 검사를 바탕으로 암 진단비를 40, 50대에 갱신형으로 추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방법도 있겠죠. 다음은 해지 환급형이냐 무해지 환급형이냐인데요. 기본형은 납입기간 중 해지를 하면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돌려주는 건데 사실 전액 돌려받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에는 사업비라는 게 있어서 내가 낸 보험료에서 사업비가 차감이 되기 때문에 해지할 때 전액 보장받는 구조는 불가하고요. 무엇보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이 0에 수렴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중도 해지할 목적으로 보험료를 더 비싼 기본형으로 납입하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인데요. 보험은 보험료를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충분하게 가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납입기간까지 유지해서 만기까지 보장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갱신형에서 설명드렸듯이 내가 90세, 100세로 설정을 하면 그때까지 보장이 유지가 되는 건데요. 보험료에 추가 납입도 없이 말이죠. 기본형이냐 무해지 환급형이냐는 전체적으로 내가 납부하게 될 보험료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처음 가입하실 때 다시는 리모델링 하지 않게끔 보험료 납입으로 오히려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을 만큼만 내 재정 상태에서 감당할 만큼만 가입하시는 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고요. 그래야만이 괜한 해지로 손해보는 일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하셨다가 나중에 재정 상태가 괜찮아서 재가입하려고 보면 나도 모르게 다녔던 병원 이력이나 해지한 기간 동안 생긴 질병들로 더 이상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유병자 보험으로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있거든요. 따라서 보험은 지급 가입할 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내 재정에서 부담되지 않는 최소 보험료로 확실한 보장만 챙기는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실손보험은 100세까지 유병장수는커녕 유지하지도 못합니다. 실손만 믿고 있기보다는 다른 대책들을 건강할 때 미리미리 마련해 두셔야 의료비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험 종착지에서는 불필요한 보험료의 부담은 줄이고 최소한의 보험으로 최대의 든든함을 느끼실 수 있도록 전체 32개 보험사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분석해 한 분 한 분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설계를 보장부터 청구 관리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